축구 선수들이 오랜 커리어를 이어가다가 은퇴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는 30대 후반을 넘어서 40대까지도 커리어를 보내는 선수가 많은데, 그에 반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빠르게 커리어를 마감했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도 아쉽지만 다소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던 선수들 8명을 찾아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10시즌 360경기, 맨유에서 3시즌 95경기, 전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이었던 라파엘 바라는 이번 24-25 시즌 커리어 내내 지속된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선수 커리어를 이어가지 못하고 31살의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2011년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했던 나이가 겨우 18살. 유망주들이 쉽사리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 레알 마드리드인데, 바라는 큰 신장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긴 다리를 이용한 깔끔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천천히 마드리드의 주축으로 발돋움했고 14-15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주전급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에서 10시즌, 마드리드와 함께 수많은 트로피를 함께한 바라는 2021년 맨유로 이적하게 되고, 맨유에서도 3시즌 동안 95경기에 출장, 출전만 한다면 듬직한 수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였던 것은 커리어 동안 쭉 바란을 괴롭혀왔던 부상. 바란은 이미 레알 마드리드 시절부터 잦은 부상을 겪은 바 있었는데, 맨유에서 3시즌 동안 기록된 부상만 11차례, 커리어 내내 지속된 많은 부상들로 인해서 바란의 몸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하고, 결국 이번 24-25 시즌 이적한 코모에서까지 부상을 당하자 결국 은퇴를 선언. 어린 나이부터 주전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현재 나이가 고작 31살. 나이만 본다면 아직 충분히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바란은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임팩트를 제대로 남기고 빠르게 은퇴했던 이 선수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킹이라고 불렸던 선수 에릭 칸토나를 두 번째로 선정했습니다. 프랑스 리그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칸토나는 1992년 26살이 돼서야 잉글랜드 무드로 진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잉글랜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죠. 칸토나는 91-92 시즌 이적 첫 시즌부터 리즈의 리그 우승을 함께하게 되는데, 다만 문제였던 것은 프랑스 리그에서부터 한 성깔 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리즈에서도 감독이었던 하워드 윌킨슨과의 불화가 발생, 그 후에 합류하게 된 것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죠. 그리고 맨유에 합류했던 칸토나는 맨유와 함께 4번의 리그 우승을 기록하며 팀의 주축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칸토나는 96-97 시즌이 끝난 후 돌연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등장할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이 잦았다는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칸토나의 인터뷰에 따르면 칸토나는 팬들이 박수칠 때 그라운드를 떠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죠. 은퇴를 결정했던 나이가 고작 31살. 다른 선수들이라면 전성기를 보낼 시기였을 텐데 칸토나는 빠른 은퇴를 결정했고, 물론 팬들은 아쉬웠겠지만 커리어 동안 보여준 칸토나의 애고를 본다면 본인을 제대로 표현한 은퇴라고도 생각되네요. 본인이 원해서 빠른 은퇴를 하거나 부상이 너무 잦아서 은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던 선수들도 있죠. 바로 축구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선수 생활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는 심장 문제를 겪었던 선수들입니다. 아스날 유스에서 성장해 2008년 볼튼에 합류한, 이청용과 함께 볼튼에서 커리어를 보내면서 국내 팬들에겐 친숙한 파브리스 무함바는 2012년 토트넘과의 FA컵 경기 도중 의식을 잃게 되죠. 당시 무함바는 경기 중 심정지라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를 겪어야 했고, 물론 축구 선수들 중에는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커리어를 이어간 선수들도 있지만 무함바의 상황은 훨씬 좋지 못했고, 결국 무함바는 24살의 어린 나이에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10시즌을 보내면서 390경기, 260골, 맨시티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낸 세르히오 아구에로 역시 2021년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지만 21-22 시즌 리그 12라운드에서 심장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서 병원으로 이송, 심장 부정맥 판정을 받으면서 더 이상 그라운드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아구에로의 당시 나이가 33살. 물론 아구에로의 커리어는 후반부로 향하고 있었지만 시즌 10골 이상은 넣어줄 수 있는 실력을 여전히 지니고 있던 선수. 하지만 그것보다는 선수의 건강이 먼저였기 때문에 결국 아구에로도 33살의 다소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수 커리어 동안 레버쿠젠, 첼시, 도르트문트 등의 클럽에서 커리어를 보내고, 독일 국가대표로도 57경기, 22골, 나름 굵직한 커리어를 보낸 선수지만 은퇴한 나이가 고작 29살이었던 선수가 있죠. 바로 독일 출신의 윙어 안드레 슈얼레. 분데스리가 마인츠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 이후 슈얼레는 레버쿠젠에서의 2시즌 동안 83경기 23골을 기록하면서 토마스 밀러, 마르크 로이스, 마리오 게체 등과 함께 잠재력 출중한 독일 공격진의 유망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 시올레는 2014 월드컵에 참가했던 독일 대표팀에도 승선, 16강 알제리 경기와 브라질에게 굴욕을 선사했던 그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첼시, 볼프스부르크, 도르트문트를 거치면서 점점 부상이 잦아지면서 본연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특히 도르트문트 시절엔 2시즌을 보냈지만 8차례나 부상을 당하면서 하락세를 겪게 됩니다. 결국 슈얼레는 그 이후 플럼,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등 임대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 지속된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졌는지 본인의 SNS를 통해 은퇴를 결정했다고 알리면서 겨우 29살의 이른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약스와 AC밀란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공격수, 클럽 커리어 통산 379경기 동안 283골이라는 무자비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네덜란드의 재능, 마르코 반 바스턴을 5번째로 선정했습니다. 1982년 아약스에서 데뷔했던 나이가 17살, 반 바스텐은 그 유명한 요한 크루이프와 교체로 출전하면서 역사적인 첫 데뷔전을 가지게 되는데, 무려 그 데뷔전부터 데뷔골을 기록하며 커리어를 시작한 반 바스턴은 아약스에서 통산 175경기 154골이란 거의 경기당 한 골에 미친 파괴력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이후 합류한 AC밀란에서는 네덜란드 대표팀 동료인 루드 굴리트, 프랑크 레이카르트와 함께 일명 오렌지 삼총사를 구성하면서 이 시기 AC밀란이 이탈리아를 넘어 전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려 3번의 발롱도르를 수상한 이 천재 선수도 부상을 극복할 수는 없었죠. 반 바스텐은 커리어 동안 많은 부상, 특히 지속적인 발목 부상으로 고생을 한 선수였고, 그중 1993년에 당했던 심각한 발목 부상으로 커리어 은퇴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반 바스턴이 은퇴를 결정했던 나이도 고작 31살. AC밀란에서 반 바스텐을 지도했던 카펠로 감독은 반 바스텐의 은퇴는 모두에게 불행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 특별한 재능을 지닌 선수였지만 반 바스텐 역시 이른 나이에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1983년부터 1985년까지 3년 연속 발롱도르 수상이라는 대업을 달성한 인물, 프랑스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 미셸 플라티니 역시 다소 이른 은퇴를 가져갔던 선수였죠. 후에 플라티니에 비견되는 프랑스 레전드로 평가받는 지네딘 지단 역시 어린 시절부터 존경해오던 선수로 이 플라티니를 뽑은 바가 있죠. 플레이메이킹에 강점을 지닌 공격형 미드필더였지만 플라티니는 미드필더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 미드필더라는 선수가 클럽 커리어 동안 시즌 20골 이상을 넣었던 것이 무려 10시즌. 이건 그냥 공격수라고 봐야 할 정도. 심지어 1984년 프랑스가 유로 우승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플라티니가 5경기에서 무려 9골, 진정한 멱살 캐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프랑스에게 국제대회 우승까지 가져다준 선수였죠. 하지만 이 플라티니 역시 1987년 다소 이르다고 생각되는 32살의 나이에 은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따로 큰 부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앞서 칸토나와 비슷하게 박수 받을 수 있을 때 떠나고자 하는 마음에 다소 빠른 은퇴를 결정했다고 하죠. 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을 이끌고 있던 주제 무리뉴 감독은 리그 32라운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자 토트넘으로부터 경질당하게 되고, 그 후임으로 팀에서 코치직을 맡고 있던 라이언 메이슨을 우선 감독 대행으로 임명하게 되죠. 당시 메이슨은 무려 29살의 젊은 나이에 토트넘의 감독 대행을 맡으면서 대행이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최연소 감독이자 최초의 20대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이슨이 어린 나이에 감독 대행을 맡은 것을 생각하면 선수 커리어를 빠르게 마무리했었다는 점도 알 수 있죠. 메이슨은 토트넘 유스에서 성장한 토트넘의 로컬보이, 하지만 토트넘에서 14-15 시즌 딱 한 시즌만 주전으로 뛰게 되고, 메이슨은 2016년 당시 프리미어리그에 속해 있던 헐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헐시티에서 다소 불운했던 일이 있었죠. 메이슨은 프리미어리그 첼시와의 경기 도중 공중볼 경합에서 게리 케일과 머리끼리 충돌하면서 두개골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메이슨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 회복까지도 잘 마쳤으나 머리 부상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선수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2018년 2월 메이슨은 겨우 27살의 나이에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소 이른 은퇴라고 한다면 이 선수도 빼놓을 수 없겠죠. 1012 시즌 프랑스 리그앙 우승을 차지했던 릴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면서 초특급 유망주의 등장을 알린 선수였고, 그 활약을 기반으로 합류했던 첼시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던 맹활약을 보여준 선수 에덴 하자르를 마지막으로 선정했습니다. 첼시에서 7시즌 동안 352경기 110골. 첼시 시절 아자르는 그야말로 팀을 멱살 캐리해줄 수 있는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최고의 크랙이었는데, 항상 최고의 선수만을 원하는 레알 마드리드가 2019년 이 아자르의 영입을 노리게 되죠.
그 결과 아자르는 2019년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을 선택. 그런데 마드리드로 떠나고자 런던 공항으로 향했던 아자르는 여기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납치당하면서 실종은 아니고 후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조롱을 받게 되죠.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아자르는 4시즌 동안 76경기 7골, 첼시 시절엔 첫 4시즌 동안 206경기 55골을 기록했던 것을 생각하면 마드리드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아자르는 마드리드에서 불성실한 자기관리, 거기에 수많은 부상까지 겹치면서 장점이었던 스피드, 드리블 모두가 사라지고 말았고, 결국 아자르는 마드리드에서의 커리어를 마지막으로 2023년 은퇴를 선언, 32살의 이른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소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택했던 선수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 외에도 파트릭 클루이베르트, 오원 하그리브스, 프랑크 레이카르트 등의 선수들도 이른 은퇴를 선택한 선수들로 뽑을 수 있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